안녕하세요. 직장인 배당 투자자 CM입니다. 오늘은 제가 1월에 받은 배당금을 어느 종목에 어떻게 재투자하였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이유. 첫 번째, 복리효과입니다. 배당금을 다시 주식에 투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으로 산 주식이 다시 배당을 낳는 구조라서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 저가 매수 효과입니다. 저는 우상향하는 우량 자산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재투자하면 주가가 낮을 때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투자 없이 자산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돈을 넣지 않아도 배당금만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또 다른 배당주를 사거나 QQQ, 테슬라 같은 성장주를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1월 배당금으로 어떤 종목을 추가 매수했을까요? 해외 주식에서 받은 $676를 모두 재투자하였는데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으로 두고 지켜보고 있었던 애플 2배 레버리지 ETF와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연금계좌에서 안정적인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 계좌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종목은 AAPU라는 ETF로 애플 주식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매수를 했던 이유는 본주인 애플 주식 가격이 고점에서 약 20%를 단기간에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하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애플같이 미국 우량주가 저가라고 판단될 때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 2배 ETF는 보시는 것처럼 하루 만에 약 5% 수익으로 매도하였습니다. 1월 27일 중국 딥시크 영향으로 쏙슬 ETF가 하루 만에 23% 폭락하여 25불이 되었고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1월 배당금은 쏙슬 ETF 27주를 매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쏙슬 ETF를 자신있게 매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도체 업종은 물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도체는 AI, 로봇, 자율주행 등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첨단 산업의 필수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좋은 주식이 매력적인 가격이 되었습니다. 쏙슬 ETF는 25불에서 35불 사이 박스권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 가격에 도달했으니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1월) 연금계좌에서 받은 배당금은 총 20만 8천원이었는데요. 배당금 20만원과 매월 저축하는 70만원을 합쳐 90만원을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30주, 솔 미국 배당 미국 체온압 36주,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6주가 늘어났습니다. 매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수하는데 고민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야 싸게 잘 살 수 있을까?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24년 1월부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22년부터 24년까지 기간처럼 지루하고 긴 횡보기간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면 추세선의 하단에서 사려고 노력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10주선을 이탈할 때 사거나 10주선이 추세선 하단과 닿았을 때가 경험적으로 좋은 매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민 포인트는 같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이더라도 환해치 상품이 좋을까? 환노출 상품이 좋을까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운용하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환노출 상품과 환해치 상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H가 붙어있는 상품이 환해치 상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환노출이 되는 일반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좋아합니다. 향후 환율의 변동은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환노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도 환율이 1,400원을 넘었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환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직관적으로 원화의 수요보다 달러의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해외 자본이 유입될 확률이 적은 반면 1등인 미국과 달러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달러 자산을 필수적으로 소유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책의 문구를 소개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경기 순환이나 주식 거래 전략, 부문 투자 등에 관한 책들은 많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책은 닥치고 기다려라가 되어야 한다. 달랑 페이지 한 장에 장기 경제 성장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책이다. 주식 거래를 했다가 실망하고 잘못된 전략을 세우고 어쩌다가 투자했는데 성공을 거두기도 하는 이 모든 일의 주된 원인은 어쩌면 복리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려고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직관적으로 보면 그게 부자가 되는 최선의 길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최고 수익률을 올리는 것만이 훌륭한 투자인 것은 아니다. 최고의 수익률은 일회성이어서 반복할 수 없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꽤 괜찮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올리는 게 더 훌륭한 투자다. 최대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말이다.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복리의 원리다. 그러니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